자, 이번 시간은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시간입니다. 공식을, 책에 있는 공식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 따로 정리된 공식을 써서, 그다음에 공식집으로 여기는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공식집을 미리 좀 다듬어 놨어요.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인데 다루는 방식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덧셈, 뺄셈이 있었는데 사실은 뺄셈은 없다. 덧셈만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아니야 나눗셈은 없고 곱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이 되어 있으면 곱셈으로 바꿔 계산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럼 곱셈의 연산규칙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곱셈을 하는데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를 연산하는 과정으로 모든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호 결정, 두 번째 수의 연산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명료하게 딱 최소한의 암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면 첫 번째 부호의 결정은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음부호가 홀수개 곱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짝수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가 곱해져 있으면 최종 부호는 음부호가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 2개, 4개, 6개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최종 부호는 플러스 부호를 가져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는 거야. 부호가 말입니다. 마이너스 음부호 곱하기 플러스를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에 있는 거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 괜찮죠? 아니요. 마이너스 부호 곱하기 마이너스를 냈어요. 마이너스 부호 2개 곱했으니까 그러면 최종 부호는 플러스. 나머지는 익히 아는 대로 연산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4번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예요. 뭐야? 음부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의 연산은 4 곱하기 2를 해줍니다. 4, 2, 8. 최종 정답은 플러스 8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어요. 뭐야? 음부호가 한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음부호 홀수개에 있는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선생님이 같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음부호가 몇 개 있죠? 그럼 홀수개요. 아니요, 짝수개요.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대답하는 겁니다. 한 개요, 두 개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홀수개요, 짝수개요. 그래서 홀수개요 그러면은 음부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4 곱하기를 계속하면 되니까 역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면 되죠. 자, 세 번째예요.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예요. 음부호가 두 개, 짝수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숫자는 이제 곱해주면 돼요. 4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5, 2, 10 곱하기 4에서 최종 플러스 40. 자, 마지막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음부호가 몇 개 있죠? 3개, 홀수개 있습니다. 홀수개입니다. 최종 부호는 음부호고요. 이제 수끼리 연산하면 돼요.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괜찮죠? 최소한의 외움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곱셈 규칙에서 우리가 연산 법칙이 있어. 덧셈에서도 연산 법칙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있었죠? 그럼 곱셈의 연산 법칙인데 덧셈의 연산 법칙에는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곱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에서만 추가되는 분배 법칙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배 법칙. 자, 한번 볼까요? 이 곱셈의 교환 법칙 무슨 얘기냐면 순서 바꿔 얘기 똑같습니다. 교환 뭐 하는 거였죠? 바꿔 얘기였죠. 바꿔도 괜찮아. A 곱하기 B를 하든 B 곱하기 A를 하든 결과는 똑같아. 뭐 이런 겁니다. 1 곱하기 2를 하든 순서를 바꿔서 2 곱하기 2를 하든 똑같아. 그러니까 내 편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교환 법칙이고요. 두 번째 곱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 묶어준다는 얘기죠. 결합은 묶는 거고 수학에선 이거를 괄호 처리를 하는 걸 묶는 거라고 얘기하고 얘는 연산의 순서를 지정하는 거죠. 괄호가 되어 있는 애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이 세 개를 곱하는데 내가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썼어요. 아니에요. 저는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뒤쪽에 괄호를 이렇게 묶었어요. 관계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2, 3을 곱해준다라고 할게요. 부호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나는 1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뒤에 3을 곱해주고 싶어요. 그럼 얼마지? 2, 3은 6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도 똑같을 거예요. 2, 3은 6 곱하기 1을 하면 6이 되니까. 여기는 2 곱하기 3으로 6이 나올 거고, 우변은 1 곱하기 2, 3은 6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6이 나오는 거로 결과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구나. 아, 그럼 내가 괄호를 내 편의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주어도 괜찮겠습니다. 이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이거 좀 더 잘 보이게 강의를 해볼까? A 곱하기 B 더하기 C래요. 자, 그럼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라는 건, 여기 있는 A와 괄호 안에 있는 모두 B와 C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기를 주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걸 분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배. 그리고 다른 말로 전개한다라고도 얘기해요. 식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럼 A 곱하기 B를 하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 더하기 부호를 그대로 써주고요. A 곱하기 C를 하는 거죠. A 곱하기 C라고 얘를 분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곱셈의 연산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 결합법칙, 곱셈의 분배법칙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라스트 나눗셈까지 가보실까요? 나눗셈은 말이죠. 곱셈으로 바꾸어 연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곱셈으로 바꿀까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뭘로 바꿔? 곱하기 역수. 그럼 선생님 저 역수는 뭐죠? 새로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수 어떤 수냐면은요.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수입니다. 곱하면 1이 되는 수. 이거를 역수라고 불러. 어떤 수는 역수관계에 있어요. 이런 얘기야. 만약에 내가 2분의 3이 있죠? 야, 곱해서 1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3분의 2겠죠. 이 둘이 곱하면 1이 되는 역수예요. 그럼 다시 한번 2의 역수는 뭘까요? 그럼 뭐를 곱해야지 1이 되지? 2분의 1일 겁니다. 이게 역수예요. 역수. 곱하면 1이 돼. 그럼 결과 알았어.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역수의 정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녀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럼 분모 분열을 뒤집는 거야. 2분의 3이니까 뒤집어서 3분의 2. 2는 1분의 2니까 뒤집으면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뒤집는 수를,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놓은 수를 역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두 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눗셈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죠. 플러스 4 나누기 플러스예요. 그러면 여기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 곱하기 역수. 2의 역수는 2분의 1.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플러스 부호면 플러스 부호. 자, 그래서 그대로 연산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는 음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연산합니다.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결과는 플러스 2가 되죠. 다시 플러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러면 플러스 사이다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얘는 역수로 부호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최종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국 마이너스 홀수계 곱하는 거니까 최종 부호는 음부호를 갖고 숫자는 연산하면 되니까요. 4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되죠. 약분하면 되니까요. 2 곱하기 3에서 최종 음부호의 6입니다. 라고 연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만큼 짧게 해서 곱셈 나눗셈 끝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니까 그럼 문제풀이로 한번 여기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쌤이 오늘은 영상을 좀 잘라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곱셈과 나눗셈을 자, 일단 곱셈 파트부터 문제를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은요, 개념 플러스 유형이고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정리. 부호 결정하고 수를 연산하면 되는데 곱셈 나눗셈 똑같이 음부호가 홀수게 곱해졌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음부호가 짝수게 곱해졌습니다. 부호는 플러스. 가볼까요? 자, 첫 번째요. 플러스 6 곱하기 플러스 3이에요. 음부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숫자는 6 곱하기 3을 진행하면 되니까 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플러스 6, 3, 10말 내면 되겠고요. 두 번째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입니다. 음부호가 한 개 홀수계 있잖아요. 그럼 최종 부호는 음부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8.
마이너스 48에 32. 자, 세 번째, 마이너스 음부 짝수개 곱했습니다. 두 개. 최종 부호는 플러스 부호가 될 거고요. 숫자끼리 연산합니다. 10 곱하기 2분의 15. 자, 그럼 약분 이루어지겠죠? 5 곱하기 15 하면 되니까 75네요. 플러스 75. 쉽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때 여러분 연산 잘한 친구들은 그냥 가능한 거.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4번이에요. 플러스 곱해주니까 결국 음부가 하나도 없네요. 최종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숫자 연산할 거니까요. 7분의 5 곱하기 4분의 3. 자, 약분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더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7, 4, 28 분의 5, 3, 15가 되죠. 5번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음부호가 홀수에 있습니다. 최종 부호는 음이고요. 마이너스. 나중에는 숫자만 이제 곱해주면 또 되는 거죠. 9분의 7 곱하기 14분의 3. 자, 뭐 약분 한번 해볼까요? 약분이 되네요. 7과 14는 2가 되고 3과 9는 여기가 3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부호는 음부였고요. 분모는 3이 6분의 분자는 다 날라가고 0이 아니라 1인 거죠. 그죠? 1로 남아 있습니다. 6번. 여기 플러스 0.6인데, 보기가 싫습니다. 중학교에서 수학은 소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분수를 좋아해요. 네, 분수로 바꿔 쓰겠습니다. 플러스 0.6, 0.6은 10분의 6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0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음부호가 홀수게 곱해지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럼 숫자 연산하면 되니까요. 10분의 6 곱하기 6분의 5의 곱셈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약분이 되겠죠? 66 사라질 거고요. 50 약분해서 2가 됐어요. 결국 최종 분모는 2가 됐고 분자는 아무것도 없는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좀 자세하게 다뤄주고 싶어서 문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1-1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어볼까요? 속도를 내어볼까요? 쉬운 것 정도는 말이죠. 차, 자, 곱셈입니다. 부호 결정해 보시죠. 마이너스가 두 개, 짝수에 곱해졌으니까요. 최종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숫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7 곱하기 11 하면 되니까 77. 어우, 쉬워요. 자, 2번 마이너스 8 곱하기 0에 뭐예요?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죠. 얘는 그냥 0입니다. 3번 플러스 곱해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3분의 4, 12 곱하는 연산하면 되니까 약분시켜서 3, 4, 12, 4 곱하기 4는 16, 플러스 16이고요. 4번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주니까 음부 홀수에 있습니다. 최종 부호 음부고 약분 한번 해보시죠. 7과 21이 약분이 되네요. 3으로. 그럼 분모는 4, 3, 12. 분의 분자는 5.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5번 보실까요? 요 그냥 소수가 있는데 그냥 요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연산. 1.3 곱하기 3 하면 3.9. 근데 우리는 이런 소수 안 좋아합니다. 분수로 바꿔줄게요. 10분의 39. 자, 6번입니다. 여기 0.2 있어요. 이거 0.2 분수로 고칠게요. 10분의 2죠. 10분의 2. 그러면 요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홀수에 있어서 최종 부호는 음부호가 되고요. 숫자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 2 약분 되겠습니다. 남는 건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괜찮죠, 여러분? 자, 이 정도의 간단한 연산입니다. 자, 넥스트 가보시겠습니다. 자, 법칙 설명하는 겁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는 필수 문제 2번이고요. 가나에 이용된 곱셈의 계산 법칙을 각각 쓰시오라고 해요. 지우개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바꿔봅시다. 자, 4번이에요. 20, 마이너스 20 곱하기 더 플러스 0.17 곱하기 플러스 5를 하래. 근데 지금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말이죠. 이 플러스 0.5하고 0.17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법칙이죠? 곱셈의 교환 법칙을 쓴 거죠. 4번은 교환 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래놨더니 왜 바꿨니? 라고 했더니요. 얘네들을 곱하면 예쁜 거예요. 100이 되니까. 자, 어쨌든 연산은 나중으로 미루는 거고, 지금은 규칙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둘을 이렇게 먼저 계산하라고, 이 위에 줄에서 밑에 줄로 내려오면서 뭘 했냐면, 괄호로 묶어줬습니다. 그럼 묶어주는 법칙은 뭐였죠? 결합 법칙이었잖아요. 곱셈에. 그래서 나머는 결합 법칙이고, 이 법칙.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3번 실제 3개 이상의 수에 대한 연산을 곱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가봅시다. 자, 뭐 따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따로 쓰지는 않고 그냥 한 번에 진행을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자, 간단한 숫자들입니다.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부호부터 결정해보죠. 자, 부호는 음부호가 하나, 홀수게 곱해졌으니까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고요. 숫자끼리 연산하면 되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죠. 3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럼 5, 4, 20 예쁜데요?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죠? 최종 마이너스 60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이요. 뭐, 바꾸는 법칙 이거는 그냥 연산하면서 우리가 하면은 되니까, 실전적인 걸로 그냥 가볼게요. 자, 음부호 몇 개 곱해주셨냐면은 2개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호는요, 짝수에 곱해준 플러스예요. 나머지 숫자 연산하면 되는데, 4 곱하기 7 곱하기 1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쟤네들을 쭈르륵 곱하는 게 불편해서 내가 4 곱하기 15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거야. 그럼 나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교환도 하고 결합법칙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은 법칙상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순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15 먼저 하니까는요 60이죠. 그럼 60 곱하기 7한 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자리 0만 들어주면 곱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6, 7에 42에다가 0 붙인 겁니다. 420이죠. 최종 정답은 플러스 420. 3번이에요. 아무런 부호가 쓰여져 있지 않은 거는 플러스의 부호입니다. 그러면 음부호 하나만 곱해주는 거니까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가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곱의 과정 한번 써볼까요? 8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9분의 2. 부호는 없는 거죠. 부호 결정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을 하는 거야. 한 번에 하나씩.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4하고 8을 약분합니다. 2가 됐고요. 3하고 분모 9가 약분됩니다. 3이 되었죠. 다 약분이 끝났으니까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고요. 분모는 3밖에 없고요. 분자는 뭐 있나? 2, 2는 4가 있네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4개를 곱하는데 음의 부호를 2개, 짝수개를 곱해주네요. 그럼 최종 부호는 양의 부호를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런 뒤에 이제 숫자들 연산하면 되니까 2분의 7 곱하기 20 곱하기 21분의 5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4개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약분 들어갑니다. 자, 약분 한번 해보시죠. 2랑 20 약분해서 10. 근데 분모에 10이 있으니까 같이 날리면 되겠고요. 7과 21도 약분이 되네요. 7, 3에 21. 자, 약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종 부호는 플러스라고 결정되어 있고 괄호한 수 연산해서 분모는 3만 있고요. 분자는 5만 있습니다. 3분의 5라고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3개 이상의 곱셈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3-1번 한번 가보실까요? 3-1번. 그러니까 이게 그 중1 과정이 초등 과정의 연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친구들은 좀 잘 적응을 해요. 근데 이제 규칙이 새롭게 정립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고생을 하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복을 여러 번 하고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 처음엔 되게 힘든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숨 쉬듯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데 생각하고 숨 쉬지 않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산도 그렇게 될 때까지. 자, 가보시죠. 음의 곱입니다. 음수를 짝수에 곱했네요. 최종 부호는 플러스죠. 그럼 이제 숫자 연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7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는데. 그럼 2, 3은 6을 만들고 6, 7에 이게 좋겠네요. 7, 42. 2번 가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니까 음부 홀수게 곱했습니다.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고요. 숫자끼리 연산하면 되죠.
자, 6 곱하기, 여기 3, 4, 12 먼저 할 거야, 3, 4, 12. 12 곱하기 6을 하면 되니까 72가 되겠다. 이렇게. 자, 3번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음의 곱입니다. 음수 짝수에 곱했어요. 최종 보호는 플러스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플러스 보호 생략한 거니까. 자, 다음 이제 연산하시면 되는데, 약분이 이루어지죠? 4하고 8, 약분해서 3하고 6, 약분시켜서 분모해. 그럼 최종 분모에는 2 곱하기 2가 남았어요. 4분의 분자는 5가 있네요.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이에요. 음부호를 3개를 곱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 플러스 A는 양의 부호를 받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음부호가 3개, 홀수게 곱해졌으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숫자 연산하면 되니까 이제 곱하기 이루어 주시면서 3하고 약분 좀 해볼까요? 여기 3은 9인데 분모 9랑 약분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11 있는 녀석이랑 분자 있는 20이랑 약분시켜서 2, 그 1은 다시 분모 있는 1랑 약분시켜서 사라집니다. 결국 분모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분자는 여기 4만 남아있어요.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넥스트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서 배우지 않았던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거듭제곱의 계산인데 얘를 추가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제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배웠던 거에 의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음보 몇 개 곱했나요? 홀수개인가요? 그럼 음보. 음보 몇 개 곱했나요? 짝수번 곱했나요? 그러면 최종 보호는 양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 내용 없이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얘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4번입니다. 필수 문제 4번.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보세요. 플러스 2를 몇 번 거듭 곱하니 그렇게 5번을 거듭 곱하여 주랍니다. 잠깐만. 문제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확대를 좀 이렇게 할까요? 조금 더 키우면 좀 더 잘 보이겠죠? 4번입니다. 플러스 2의 5제곱이에요. 아, 그러면 플러스를 5번 거듭 곱했습니다. 그죠? 자, 미은 플러스이고 지수는 5예요. 미을 지수번 반복 곱한 거를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플러스 1을 5번 거듭 곱했습니다. 플러스만 곱했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를 유지하죠. 그럼 남은 건 2를 5번 곱했습니다. 2의 5제곱이 남아있어요. 2의 5제곱 얼마죠? 2는 4. 4, 2, 8. 4, 3, 4, 4, 2, 8. 8, 2, 16? 16 곱하기 1은 30이야. 선생님이 이걸 외우고 있는데 순서대로 하니까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아, 맞아. 쌤이 이거 어차피 자동으로 암기하라고 시켰었죠. 그죠? 그냥 숫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의 5승은 2의 5제곱은 30이니까요. 플러스 32. 자, 2번 마이너스 5 음부호를 몇 번 거듭 곱하냐면 3번 거듭 곱하래요. 자, 그러면 너는 음부호를 홀수번 곱하니까 부호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5도 3번 곱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5 3번 곱한 건 얼마예요? 125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25가 최종 정답.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1의 8제곱이에요. 뭐야, 8번을 거듭 곱한데. 그럼 음부호를 8번 짝수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은 1을 8번 곱하는 게 있는데 1은 몇 번을 거듭 곱해도 1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수예요. 1을 1억 번 거듭 곱했어요. 1이죠. 1을 3번 거듭 곱했어요. 1이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4번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마이너스는 건드리는 수가 아닙니다. 누가 밑이냐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밑이에요. 얘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따로 띄어서 생각해야 돼. 여기 있는 음부호는 건드리는 녀석이 아니죠. 원래 있던 녀석입니다. 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부호는 그대로 와주고요. 자, 마이너스 2번 곱했어요. 그러면 짝수번 곱하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플러스 괄호 연산할 거예요. 3분의 2도 제곱하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2 제곱, 3분의 2 두 번 곱하니까 3, 3은 9, 2, 2는 4. 3분의 2 두 번 곱한다고. 3분의 2 두 번, 이렇게. 분모는 9, 분자는 4가 됐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4예요. 최종은 음부호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최종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이렇게. 자, 4-1번. 잠깐 요거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점이 생기냐면 이런 주의점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한답니다.
자, 그거랑 마이너스 1을 전체를 제곱한답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 거거든. 달라요.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한답니다. 이 제곱의 밑이 누구냐면은 2예요. 2를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부호는 두 번 곱하지 않아. 마이너스 부호를 유지해요. 이 제곱은 4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은 뭐 하냐면 마이너스도 포함하라고 이렇게 괄호를 줬잖아요. 밑이 마이너스 2 전체야. 그러니까 누가 밑이냐가 다른 거예요. 얘는 2만 밑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전체가 밑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짝수번 거듭 곱해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2 제곱하니까 그 녀석은 4가 되고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요. 괜찮으세요? 자, 또는 약간 좀 헷갈리는 주제물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3의 3제곱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하고 마이너스 3을 전체로 하는 3제곱이라고. 결과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밑은 누구냐면 3만 밑입니다. 음보는 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호는 그냥 와요. 얘가 온 거야. 그 다음 3을 3제곱하는 건 27이잖아요. 27 이렇게 써줘요. 그런데 얘는 음부호 밑이 마이너스 3 전체입니다. 그래서 음부호를 3번 거듭 곱했어요. 홀수번 곱했네요. 그래서 음부호가 생겨요. 그 다음은 3의 3제곱은 27이죠. 이렇게 써져요. 차이 느끼겠어요? 여기 있는 음부호는 누굴 따라온 거냐면 이거는 얘를 따라온 겁니다. 얘가 그냥 온 거예요. 왜? 밑은 3만이어서 3만 3번 거듭 곱했거든. 그러니까 이 음부호는 그냥 따라온 거야. 그런데 얘는 여기 있는 음부호, 마이너스 부호도 포함하는 세제곱이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를 따라온 거예요. 얘를 3번 곱해서 홀수번 곱했으니까 음부호가 생겼군요. 이런 차이입니다. 명확히 좀 구분해 보세요. 이게 시험에서 이 부분 실수를 워낙 우리 학생들이 좀 잘 하다 보니까 잘 내는 파트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단계고 시작하는 단계잖아. 비기너잖아. 초보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자, 주의를 좀 해줍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래요. 그러면 음부호 전체 포함해서 5번. 자, 음부호 홀수번 거듭했으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1의 5제곱은 1은 몇 번 곱해도 1이죠. 곱하기 뒤에 마이너스 2의 전체 3제곱이에요. 괄호를 묶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홀수번 곱해서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 2 3제곱은 8이죠. 자,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답이 되죠. 완전 제곱부터 먼저 풀이를 하는 게 모든 연산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은 제곱부터 계산, 거듭 제곱부터. 음을 짝수번 곱했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 연산합니다. 1 곱하기 8은 8이 되겠죠. 이렇게. 자, 2번이요. 여기서도 먼저 할 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먼저 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4 그대로 두고요. 곱하기 음부 짝수번 곱하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인 거고요. 4분의 1을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이 되었죠. 이렇게 곱하기 3. 저 3 그냥 써도 되겠고요. 굳이 플러스 3 붙여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부호 한번 보실까요, 이제? 부호 그냥 3이라고 써줄게요. 부호는 마이너스 부 홀수계 곱했으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숫자에 곱을 하면 되니까 연산하세요. 4, 16 약분되겠죠. 이렇게 4. 그럼 분모는 4만 남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1이 남아있으니까 분자는 3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5번입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선생님, 분배 법칙 항상 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선생님, 분배 법칙 항상 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그게 연산이 쉬워질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분배 법칙은 두 방향성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을 우리가 분배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표현하는데 이 둘 다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가는 방향을 우리는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인수분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잠깐만. A 곱하기 C가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좀 살짝 돌려야 되겠다. 자, 돌려서
자, 이쪽 가는 방향도 인수분해야 둘을 통칭해서, 인수분해가 뭐야? 분배법칙이지. 분배법칙. 그래서 분배법칙은 두 가지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가는 전개의 방향과 이렇게 가는 인수분해 방향이에요. 전개 방향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덧셈꼴로 쓰는 겁니다. 전개는 합의꼴로 써요. 자, 이름을 이렇게 줄게. 꼴 모양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고배꼴로 씁니다. 소인수분해에서도 곱꼴로 썼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고배 모양으로 쓰는 녀석을 얘기해요. 전개한다, 합골. 인수분해한다, 곱골. 이렇게. 근데 둘 다 분배법칙. 그래서 분배법칙을 쓸 줄 알아요. 그럼 선생님, 얘가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건 알겠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얘를 저렇게 가는 건 어떡하죠? 어떻게 가냐면, 여기 똑같이 있는 A를 앞으로 한번 빼요. 그리고 이게 소거 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제가 되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응? 똑같이 있는 녀석을 앞에다 한 번만 써. 그리고 나머지를 한 가로 안에 담는 거야. 이렇게.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모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식을 배우는 거는 수학 공식은 특정한 상황의 위치, 특정한 모양의 위치를 기억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위치 기억하고 사용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돼요. 자, 5번 보실게요.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플러스 12분의 7에다가 곱하기 48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있는 분수들을 더하기 하려면 통분해서 8과 10이니까 뭐를 통분해야 돼요? 80이니까. 뭐로 해야 돼? 96은 너무 큰 숫자 같고 그거보다 작은 숫자로 해야 되겠죠. 그죠? 48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런데 그럼 통분하는 과정도 선생님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럼 차라리 우리 48을 한번 날려볼까? 그러면 숫자가 예뻐질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배 법칙을 전개 방향으로 쓰는 거지. 자, 48이 여기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48. 자, 더하기 얘도 12분의 7 곱하기 48.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한 거니까 최종 부호는 음부고요. 약분이 이루어진 거겠죠? 8, 6, 48. 그러니까 얘는 6이에요. 마이너스 6. 그럼 뒤쪽에 있는 둘을 또 계산하면 플러스 플러스 연산한 거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 약분해 한번 해볼까요? 12랑 48은 4. 그럼 4, 7, 28이니까 28. 플러스 28 더하기 마이너스 6에 대한 계산이네요. 덧셈이죠? 다시 넘어왔어요. 자, 그럼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더 큰 수의 부호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죠. 큰 수 28에서 6을 빼줬잖아요. 그죠? 28 빼기 6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에 2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번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2번은 어떤 거냐면 아니야. 얘네들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더하는 게 불편한데 얘네는 더하면 그래서 거꾸로 방향을 간 겁니다. 뭐야, 32, 32가 똑같이 곱해졌잖아. 그럼 31을 내 앞에다 한번 쓰고,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그 31을 앞에다 한번 쓰고, 나머지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가 한 가로 안에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연산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분자가 얼마예요? 115 더하기 32 했더니 147이죠, 이거. 147이 되잖아. 그럼 49분의 147은 약분해서 간단하게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묶는 게 더 편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묶어 쓴 거구나. 자, 그럼 앞에는 32가 있었고요. 고스란히 내려와서요. 연산 마무리 합시다. 32 곱하기 3이니까요. 96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가보실게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서 5-1번도 계산을 한번 해주실까요? 자, 5-1번. 시간이 훌쩍 넘었구나. 여기도 지워놓고요. 자, 여기 지금 봤더니 15분의 4하고 마이너스 9분의 2 계산하려면 통분해야 됩니다. 좀 불편해요. 근데 저기는 45가 어떤 수냐면 다 15의 배수, 9의 배수예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분배법칙. 약분 되겠네. 그래서 자, 한번 써보죠. 45 곱하기 이렇게 할 거예요. 15분의 4. 중간 부호는 여기 있는 더하기 이제 이렇게 날아간 걸 쓰겠죠? 45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자, 15랑 45가 약분이 될 겁니다. 약분해 보니까는 3이고. 그럼 3, 4, 예, 12.
자, 그 다음 뒤에 거 가봐요. 중간 부분은 플러스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홀수분 곱했잖아요. 최종 부분은 음부입니다. 자, 숫자 연산할 건데 약분되시죠? 9, 5, 45 약분돼요. 5, 2, 10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뭐예요?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러면 0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큰 수의 부호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죠. 12 빼기 10 결과는 플러스 2.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2 빼기 10이랑 똑같은 거.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마이너스 11 곱하기 5.3과 마이너스 11 곱하기 4.7이에요. 내가 이대로 계산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봤더니 5.3 더하기 4.7. 요건 너무 예쁜 겁니다. 5.3 더하기 4.7을 먼저 연산하면, 너무 예뻐. 저건 10이잖아. 그래서 그걸 먼저 할 수 있도록 분배법칙 마이너스 10을 11을 똑같이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을 따로 쓴다는 거지. 마이너스 11 곱하기 5.3 더하기 4.7. 5.3 더하기 4.7.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은 첫 번째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지면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이제 연산 한번 해봐요. 마이너스 11 그대로 오고요. 5.3 더하기 4.7은 10이었으니까 곱하기 10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홀수에 곱한 거니까 최종 부호는 음부 11 곱하기 10은 110이 되죠. 이렇게. 연산이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실전 문제는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전은 5-2번처럼 와요.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5-2번. 별로차 연산을 연산 규칙을 쓰지 않고서도 막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풀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성이 되는 거지. 얘는 분배 법칙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좀 패러다임입니다. 뭔 얘기냐면은요, 때론 어떤 값은요, 덩어리로 생기기도 합니다. 예요. 자, 선생님, 그거 무슨 말입니까? A 곱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 값이 뭐로 생긴다? 덩어리. 덩어리로 생긴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따로 찾고 B가 얼마인지 찾고 C가 얼마인지 찾지 않아도 문제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생깁니다. 자, 보시겠어요? 앞에 봤더니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이에요. 콤마를 찍었습니다. 이건 수학적 의미로 뭐냐면 그리고라고 읽는데 의미는 동시에. A 곱하기 B는 마육을 만족하는 동시에 A 곱하기 C는 20을 만족합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인 거고 요 앞에 있는 때 앞으로 있는 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에 값을 구해보세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니까 제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분배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그럼 A 곱하기 B에다가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A 곱하기 B가 위에서 마이너스 6이라고 줬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6. 더하기 A 곱하기 C는 얼마? 20이에요, 20. 플러스 20이네. 자,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6 더하기 20을 하는 거니까는 뭐야, 이거? 20 빼기 6이랑 똑같죠. 그렇게 생각해서 플러스 14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연산이 이제 익숙해졌다니. 그게 아니면 부호가 다른 수 플러스 마이너스의 덧셈입니다.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쓰고요. 큰 수 20에서 작은 수 6을 빼는 거죠. 라고 우리 배운 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적용해서 14를 찾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는요, 놓치지 않고 다 만나봤어요. 근데 나눗셈이 남아있고, 혼합 계산이 남아있으니까, 자, 곱하트 조금 시간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문제 풀러 가보시죠. 나누기는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곱하기 역수로 바꿔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곱하기 역수. 그냥 계산이 편하면 여러분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근데 불편하면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자, 가보시죠. 일단 부호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다. 그죠?
플러스를 나눈대요. 음보가 없으니까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럼 12 나누기 3은요?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요. 4네요. 3, 4, 12니까. 자, 다음.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 그럼 음보가 홀수계 있잖아요. 그 최종 부호는 음보. 30 나누기 5. 충분히 가능한 연산이잖아요. 그죠? 6이에요. 그냥 쓰면 되겠어요. 자, 다시.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음을 나누니까 음보고 짝수계입니다.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16 나누기 8은 2죠. 자, 다시.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래요. 음부 홀수계잖아요. 최종 부호는 음부고요. 5.4 나누기 6을 하면 되죠. 얼마예요? 6, 9, 54니까 0.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간단히 됩니다. 자, 6-1번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입니다. 음부호가 홀수계에 있어요.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38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19가 되겠죠. 자, 넥스트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짝수계인데요.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요. 4.2 나누기 3을 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3, 1은 3, 3, 40이니까 1.4. 이렇게. 괜찮죠? 깔끔하네요. 좋아요. 자, 그럼 7번. 여기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불편하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뭐하러 곱하기 역수로 바꾸겠어?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자, 7번입니다. 필수 문제 7번이요.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2분의 3이래요. 자, 저거 그냥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역수. 곱하기 2분의 3의 역수, 플러스 2분의 3의 역수는 플러스 부 유지하고 분모 분자 바꿔서 2분의 3 바꿔서 3분의 2. 자, 이제 연산하면 됩니다. 자, 음부 하나 홀수계에 있으니까 최종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숫자 연산하면 되니까요. 6 곱하기 3분의 2 하는 거예요. 그럼 약분되죠? 2는 4.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8이에요. 나누기다.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니까 뒤에 5분의 8 뒤집어서 마이너스 유지하고 분모 8 분자 5로 바꾸면 되죠. 자, 그래 봤더니 부호 결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짝수에 곱했어요. 플러스가 되죠. 최종 부호. 다음 이제 연산 한번 해볼까요? 연산. 2와 8 약분. 여기 4가 되네. 그럼 분모는 3, 4, 12. 분의 분자는 5가 되겠죠. 괜찮죠? 자, 7-1번이에요. 9분의 8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분수잖아. 나누기 분수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자. 곱하기 마이너스 부 유지하고 4분의 3 뒤집어서 3분의 3 뒤집어서 4분의 3이라고 분모 분자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부호부터 보실 텐데요. 부호는 음부 홀수계 곱했으니까 음이고요. 약분해서 정리하면 돼요. 3, 3은 9에 4, 2, 8. 그럼 분모는 3 있고 분자는 2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은 3분의 2입니다. 자, 2번 가시죠. 2번. 나눗셈도 금방금방 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10분의 7에다가 나누기 플러스 15분의 14예요. 나누기 분수니까 바꿔야지. 곱하기 역수. 플러스 부 유지하고 15, 14 바꿔서 14, 15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최종 부호는요. 음의 부호를 홀수계 곱해주고 있는 거니까 최종 부호는 음부호고 그 다음 약분 이뤄서 7, 24 연산만 하면 되죠. 뭐 이거 5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2, 5, 3, 15 그럼 분모는 2, 2는 4가 남아있고 분자는 3, 1은 3이 되네요. 마이너스 4분의 3 괜찮죠? 쉽지 않아요? 응?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덧셈과 아직 덧셈은 안 갔어.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같아요. 혼합계산. 곱셈과 나눗셈을 다 더 섞어 놓으면은요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나요? 자, 가보실까요? 8번. 자, 이거는 잠깐만 연산 순서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이게 연산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 순서로 먼저 풀어요. 푸는 순서 지정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 거듭제곱도 있고 괄호도 있고 곱셈 나눗셈과 덧셈 뺄셈이 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일 첫 번째 1번 거듭제곱을 먼저 할 거예요. 선생님 얘기했죠. 거듭제곱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괄호를 풀 건데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진행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자, 규칙은 그래요.
다음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있을 때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는 거고 덧셈 뺄셈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연산입니다. 자, 순서 다시 거듭제곱 그 다음 괄호 풀고요. 곱셈 나눗셈 하시고 덧셈 뺄셈을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볼 건데요. 얘를 좀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는 좀 복잡한 문제에서 푸는 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보시죠. 자, 거의 다 왔어요. 문제 4문제 풀면 됩니다. 이제. 짠짜르르. 자, 지금 1번 볼까요? 8번에 1번 봤더니 거듭제곱이 없습니다. 그러면 괄호가 있나요? 아니요, 괄호도 없는데요, 선생님. 그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곱셈하고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입니다. 그럼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유지하고 6과 5를 바꾸면 되죠. 5분의 6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계산 틀면 되겠으니까 최종 부호 판별할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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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에 곱했는데요.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를 갖고요. 연산하면 되니까 약분 한번 해보세요. 자, 5, 5 약분해서 사라지고 3과 6 약분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다 없어서 1이고 분자는 2만 남았으니까 4죠. 마이너스 4. 2번 가시죠.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뭐가 붙었어요? 제곱이 붙었어요. 저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 나누기도 우리 역수 바꿔줄 거니까 역수로 바꿔주면서 얘도 하고 얘도 바꿔 처리해 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역수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뭐 문제 바꾸세요.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번 곱했습니다. 그럼 부호는 플러스죠. 1은 제곱해봤자 1입니다. 그럼 플러스 1을 곱해준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1 곱하기 어떤 수는 그냥 그 어떤 수가 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만 연산하면 되겠는데요. 부호 마이너스 홀수에 곱해주고 있잖아요.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가 되고요. 수 연산하면은 약분해서 사라지고 3만 남네요. 분자에 마이너스 3입니다. 8-1번도 더 볼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5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15분의 4. 나누기 분수입니다. 곱하기 역수 써야 되겠죠?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15분의 4 4하고 15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는 유지하고 4분의 15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부호가 몇 개 있나를 볼 겁니다. 음부호가 한 개, 두 개를 곱해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다음 연산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약분 좀 해볼까요? 여기는 5하고 이쪽에 5를 약분 2하고 4를 약분 2. 자, 그럼 그 다음에 더 이상 약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분모는 2, 4, 8이 남았고요. 분자는 15가 남아요. 이렇게. 2번입니다. 자, 이거 뭘 할 게 있지? 제곱이 있다. 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이 먼저 나누기에다가 제곱이 있어요.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5분의 4 나누기 여기부터 먼저 해야 돼. 2분의 1의 제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다. 나누기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꿀 거니까 한 번 더 쓸게요. 5분의 4에다가 자, 나누기 곱하기 역수를 쓸 거예요. 곱하기 4분의 1 뒤집어 역수 1분의 4니까 4냐 4 이렇게 바꿔줬어요. 곱하기 빼기 4분의 3이 있죠. 자, 이제 부호부터 잡으면 되겠죠. 부호 음부호가 최종 하나 곱해지니까 최종 부호는 음의 부호고요. 숫자 연산 한번 해봅니다. 자, 분모 있는 사랑이 없애면 되겠어요. 그럼 분모는 5만 남았고요. 5분의 분자는 4, 3 남아있으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여기는 9번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 연산의 순서를 매겨서 하는 거예요. 연산의 순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1에서 하는 이런 연산들은 전부 다 그냥 빠르게 잘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잘 순서대로 풀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자, 복잡합니다. 괄호도 이렇게 있고요. 중괄호도 있고요. 제곱도 있고요. 복잡해요. 제곱도 있고요. 중괄호도 이렇게 있고.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연산의 순서를 먼저 지정해서 합니다. 자,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일 거냐면요. 6을 제곱하는 연산이 1번의 연산일 거예요. 제곱 먼저니까, 그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연산은요. 이 제곱이 사라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랑 더하기 9분의 5야. 그럼 이 괄호 안의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는 게 먼저죠. 이게 두 번째 연산이에요. 그럼 곱하기 먼저 한 뒤에 더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9분의 5랑 연산하는 게 3번이고요. 마지막은 3분의 7에서 빼기 3번의 연산을 하는 게 이렇게 4번의 연산관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하래요. 밑이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니까 마이너스 부 두 번 곱하면 부는 플러스야. 3분의 1 제곱해주면 3분의 1 두 번 곱해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이죠. 1번은 최종 플러스 9분의 1이 되었습니다예요. 자, 그럼 2번 연산은 뭐 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9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부 홀수계 곱하니까 2번은 부호는 마이너스. 자, 숫자 연산 해볼까요? 2 곱하기 9분의 1 하는 거 아니에요? 9분의 2. 자, 이렇게 2번이 끝났고요. 그럼 3번 연산은 뭐냐면 마이너스 9분의 2에다가 더하기 9분의 5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9분의 5 빼기 9분의 2랑 똑같죠, 그죠? 순서 바꿔도 되니까. 그럼 9분의 3이네요. 약분하시면 3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에. 됐습니다. 4번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7 빼기 여기에서 나온 거. 그거 여기 3번에 있는 값이지. 그러니까 3분의 7 빼기 3분의 1. 연산하면 3분의 6이 되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이 복잡한 녀석을 간단히 해결하려면 조금씩 살금살금 하셔야 돼요. 그게 여기를 제일 흔들리지 않고 쉽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번호 매기고 그만큼 연산. 번호 매기고 그만큼 연산. 자, 9-1번도 보실게요. 영상이 좀 기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려다 계속해서 길어지는 건데 선생님 저는 좀 빨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 1.25배속 정도 하시면 적절할 겁니다. 선생님 일부러 좀 수업을 천천히 하니까. 자 보시죠. 마이너스 2의 3제곱 보세요. 거듭제곱이 있고요. 여기 나누기도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는 건데 그럼 연산의 순서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연산하는 게 2번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덧셈 과정하는 게 그 다음 3번의 규칙이고요. 자, 그럼 가로가 다 풀렸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4 곱하기 가로란 말이야. 그럼 4 곱하기 여기를 먼저 하는 게 그게 4번의 연산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덧셈 연산을 하는 게 5번. 그러니까 최종 5단계에 걸쳐서 연산하면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실게요. 1번. 마이너스 1을 3제곱했대요. 음부 3번 홀수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고 2 3번 곱하면 8이죠. 자, 1번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10 나누기 3분의 2예요.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기로 했죠? 그러니까 2번 연산은 10 곱하기 2분의 3. 약분해주면 5, 3, 15. 최종 플러스 15예요. 그럼 3번의 연산은 마8 더 15를 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8에 더하기 15. 연산은 간단하겠는데 플러스 7입니다. 자, 그랬더니 4번 연산을 하면 돼, 이제. 4 곱하기 7을 하는 거죠. 4번 연산. 4 곱하기 7. 28. 됐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28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4 더하기 28. 최종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단계를 이렇게 좀 잘라내는 연습. 내가 저 순서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그러면 정답은 올바르게 나옵니다. 아니면 얘를 줄줄이 계속 써야 돼. 식을 몇 줄 써야지 정답이 생긴다는 얘기냐면 5줄을 써야지 정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막 쓰기도 힘들고 불편할 뿐더러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 번호를 지정하고 번호에 해당하는 연산만 톡톡톡톡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기초적인 이제 연산이 끝났어요. 중학교 연산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다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시계 연산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꼭 반드시 여기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연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